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FOMC가 있었죠. 올해 마지막 FOMC가 있었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한번 그 주간에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증시 특히 우리나라, 예. 전 세계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보면은 어질어질, 합니다. 오락가락, 네. 거의 이런 상황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왔을 때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 주요국에서 1위, 예, 한 주간 단위로는 맞아요. 예, 올랐지만 이번에 또 정반대로 꼴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2.6% 빠지면서 한국 시장이 폭락을 사실상 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한 주간 가장 큰 이벤트 변수는 올해 마지막 FOMC 1년 전만 해도 파월이 착한 산타로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줬다면 이번에는 나쁜 산타였습니다. 선물을 거의 뺏어가는 느낌을 줬는데요. 파월이 소위 매파적 금리 인하 예상됐긴 했지만 내년도에 대해서 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상당폭 줄일 거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네. 시장 금리를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급등하고 그것이 주요국의 우리나라 포함해서 주요국의 시장 금리를 다 상승시키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 그런 원동력, 원인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난 한 주의 변수는 앞으로도 좀 여진이 있을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금리 인하이지만 매파적인 인하였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25년에 대한 금리 인하 폭을 기존의 9월의 성명서에서는 100bp 정도로 봤었는데 50bp로 줄이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금리가 또 확 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금리 변화로 인해서 주요 자산들의 어떤 수익률도 상당히 많이 엇갈렸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에 가장 큰 변수, 영향을 미치는 하나라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것이 네. 이제 4.5를 찍고 뛰어넘어서 지금 4.6, 5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산군 전체가 좀 일시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 지금은 뭘 사도 빠진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보시면 연초 이후로 놓고 보면 금과 미국 주식, 스파이가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특히 한 달을 일주일을 놓고 보면은 모든 자산군이 다 빠지는데 역시 많이 오른 위주로 빠집니다. 미국의 주식이 좀 많이 빠졌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장기 채권, 즉 20년물 이상 확실히 금리가 올라오니까 다시 격하게 반응한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파월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장기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다시 또 고민스럽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데 환율 시장, 특히 원달러 환율 굉장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환율도 좀 어떻게 될지. 예, 결국은 그 환율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또 금리입니다. 금리죠. 그러니까 정확한 금리의 격차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다시 우상향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격차를 다시 벌리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연초 이후 또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그 강달러 기조는 좀 지속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원화 또 역시 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약세를 보였던 거는 호주 달러하고 일본 엔화인데 보시면 호주 달러는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중국이 이번에 경제 지표가 좀 지난주에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호주 달러 약세를 좀 가져왔고요. 일본 엔화는 아시겠지만 일본은행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월 달로 좀 미뤄지면서 그것 때문에 또 엔화 약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마지막에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는 여기는 또 재무부 장관이 또 총리하고 틀어져서 사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뻐꾸기 위한 사안들은 다 있지만 결국은 미국 금리 상승의 가장 그 약한 고리 부분들이 다 우상향하게 만들면서 전반적인 강달러, 그다음에 자국 통화들 약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4.5%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새 이제 4% 중반을 뚫고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채권 가격이 또 이만큼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포트폴리오 그리고 주식을 대해야 될지. 자산 가격 전반에 이런 부담을 주고 있는데 금리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결국은 이제 사실은 파월이 왜 내년에 대해서 이번에 금리 인하 예상대로 사실 나온 건데 왜 내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도표상에서 원래 한 4번 생각했던 걸 2번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보통 그렇게 점도편 줄어들어도 말로도 좀 중화를 시키면서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했던 게 지난 1년간 우리가 봐왔던 파월의 스탠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매우 강경하게 뭔가 무슨 독립투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타나서 사실 투자자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물가와의 전쟁에서 9월 달에 일정 부분 승리했다고 생각하면서 비컷을 했는데 이제는 고용 봐야 된다고 했는데 다시 물가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위 파월 피봇 확 돌변한 것의 2.0, 작년 이맘때의 1.0과 봐서 2.0의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비쳤다면 이번에는 제2차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한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총 4개의 차트가 있는데 주로 지금 미국의 물가를 선행하거나 최소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4가지 지표를 제가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마진입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기업 마진이 한 5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지금 네. 기업 마진 자체가 결국은 다시 탐욕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결국은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첫 번째 보여야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입 물가입니다. 수입 물가가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선행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데 수입 물가도 보시면 지금 우상향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중소기업, 사실은 고용 전체를 한 7,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 그들이 고용주한테 트럼프로 바뀌면서 급격하게 좀 변화한 것이 앞으로 우리 직원들 잘해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돈 많이 줄 거야. 이제 이 얘기죠. 그것이 지금 완전 서베이가 우상향으로 벌떡 서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다시금 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게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 연준이 가장 고민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결국 내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2.5에서 한 2.3 이상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파월을 비롯한 연준의 FOMC 그 멤버들 자체가 내년도 여전히 우리는 결국 물가와 전쟁을 지속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간에서는 상당 기간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그 소위 관세는 포함도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들어온다면 내년도에 생각보다 하이퍼롱거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것 자체가 시장이 받아들이는데 지난 한 주간 상당히 애를 먹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5.5% 상단까지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서 지금은 4.5% 무려 하반기에만 100bp를 내렸지만 이런 와중에서 물가가 다시 좀 꿈틀꿈틀대고 있고 더불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재정 정책이나 공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FOMC 그리고 이 파월의 고민은 물가 쪽으로 조금 더 다시 이동을 했다. 고용이었는데 물가로 좀 이동을 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증시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뭔가 이 파월이 브레이크를 좀 잡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한국 증시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이게 참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이제 이런 표였지만 국장은 이제 안 돼. 사실은 뭐 그런 얘기들 많아요. 거의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자포자기하거나 내지는 거의 이제 미워하는 수준, 뭐 이제 약간 증오하는 수준, 거의 그 느낌을 저도 받고 있는데 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항상 또 기회는 다시 나타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재밌는 현상이 우리나라 증시 하나 있습니다. 이 홀짝 패턴, 홀짝 효과. 이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지난주에 난 보고서에서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짝수년도는 대체로 부진하고 또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2000년부터 2028, 11 그래서 올해 2024년도까지 전반적으로 짝수에 많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 해 홀수가 해가 되죠. 그 홀수에는 상당히 상승폭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건 이제 일단 홀짝 패턴, 홀짝 효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통 이제까지 그러한 그 홀수회의 그런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최대 대장주인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빠질 때도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는 확실히 좀 패턴이 바뀐 것이 빠질 때 더 빠지고 네.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소위 베타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마이크론이 지난주 실적 발표하면서 1, 4분기에 대한 그런 걱정을 좀 많이 끼쳤죠. 그런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내년도에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분명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삼성전자 말고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한 40%까지 올라와 있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리바운드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홀수에 끌어올렸다면 올해는 SK 하이닉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가 실험이 되는 그러한 내년도, 그다음에 홀짝 패턴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지가 실험이 되는 내년도. 그래서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내년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데이터네요. 다행히 내년이 2025년으로 홀수의 해고, 물론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하락을 하면은 그만큼 악재는 둔감해지고 호재에 조금씩 예민해지는 게 주식시장이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가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다. 이게 좋게 말하면 낮아져 있다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이럴 때 항상 뭐랄까 반전이 나왔었던 게 주식시장이라서 저도 내년 25년 생각보다 좋은 시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그냥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쭤볼 게 이제는 우리 시장을 저평가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 뭐 PBR, PER 다른 나라들보다 싼 거는 맞다. 근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싼 이유는 그럴만해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반대편으로 미국은 또 비쌉니다. 또 그럴만해서 이게 바뀔지 아니면 이 현상으로 투자자들은 더 지속이 될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미국이 소위 멀티플 확장이라고 하죠. PER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 역계열로 그려놓은 요거 말고 5번 차트입니다. 아까 넘어갔던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멀티플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 자체가 나타났던 것 자체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좀 뭐랄까 금리 상승을 무시하고 왔다라는 거죠. 지금 원래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멀티플은 올라가는데 금리는 역계열로 그려놨으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지금 괴리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미국 주식을 꽉꽉 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악재도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내년도에 훨씬 더 변동성이 클 수 있고 이런 표현을 좀 먹을 게 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반면에 말씀 주신 대로 한국 시장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트로 다시 돌아보시면 지금 주요국의 PBR과 ROE를 비교해 놓는데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PBR 엄청 쌉니다.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코로나 이후로 합쳐봤을 때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거나 물론 이제 그런 우리나라 계엄 사태 같은 좀 안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 정도 많이 빠져서.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러니까 PBR이 낮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ROE도 엄청 낮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ROE하고 PBR은 우리가 지를 보지만 가장 정비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을 갖고 있는데 관계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현재 싼 건 맞고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을 했는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 저기서 보는 거는 결국은 ROE가 높아지면 PBR도 높아진다는 것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결국은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분자에 있는 이익이나 분모에 있는 자기 자본을 조정하면 되는데 이익이 늘어나거나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 되거든요. 이익이 늘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가 이익 안 늘리고 싶겠습니까? 이건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 자기 자본은 내 마음대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거나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되돌아보면 연초에 외국인들이 일부 하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밸류업, 진짜 밸류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 차트에서 나타나고요. 결국은 내년도에 완전 구조적 레벨을 저 우상향 저 선을 따라 올라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 자본에 영향을 주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결국은 주주환원이 선행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만 결국은 레벨업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거의 관심을 갖고 일정 부분 좀 압력도 행사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ROE하고 PBR 차트를 보면 항상 그 낮은 ROE, 낮은 밸류에이션, 코리아가 이제 평가받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잘 보시면은 높은 ROE에도 불구하고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금융 후진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선진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자본에 대한 신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주 환원이나 배당 가치, 주주를 중시하는 정책에서 금융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BR도 고스란히 글로벌리 돈은 명확하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내년에는 홀수의 해고, 약간의 그래도 밸류업의 프로그램들이 조금씩은 확산되는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주 미 증시는 주 후반에 그래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물가 부담이 좀 완화가 됐는데요. 11월 PC 가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FOMC에서의 어떤 두려움들, 긴축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매파적 인하에 대해서 좀 놀랐었던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립금리는 지금 3% 선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이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이 3%라는 거는 그만큼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내지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5%이기 때문에 중립 수준까지는 한 150bp 정도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는 이 물가가 지표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는 그래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지속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로 넘어와 보면 아직 국내 증시 바닥을 잡기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불안정한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7월부터 한 20조 원 이상, 한 23조 원 이상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10년 내 최저치 보유 비중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 2%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또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연기금은 지난 9월 말 연금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 올해 목표치를 아직 많이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15%의 목표치까지는 몇 조 원 이상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연기금의 매수에 비해서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하방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단 하나의 변수가 뭘까요?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줘야지 이 시장에 수급도 들어오고 업종별 탄력도 생길 수 있는데 여전히 1,400원 중반에서 좀 움직임이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다행히 1,450원 넘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당국이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 1,400원에 대한 안정감을 좀 가지려고는 하는데 1월 초에 있을 트럼프의 당선 더불어서 뭐 이익 하향 조정 중국발 경기 둔화 이슈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닥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긴 하겠지만 1월 취임 전까지의 변동성이 남아있다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